어젯밤 나스닥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QQQ는 705.35달러로 마감했고 TQQQ는 70.2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QQQ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공포지수 VIX는 16대에 불과하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가격은 약해졌는데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기 전 조용한 경고일까요? 오늘은 21선과 61선, RSI, VIX,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고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엔비디아와 다른 빅테크의 흐름, 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 QLD와 TQQQ,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QQQ는 7월 22일 705.35달러로 0.53% 하락했고 TQQQ는 1.5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57% 내렸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데이터 제공처에 따라 계산값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4달러에서 716달러 부근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0달러 전후로 계산됩니다. 현재 가격 705달러는 두 선보다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단순히 21선만 잠깐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단기와 중기 추세선 아래로 동시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1선마저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710달러는 지지가 아니라 다시 넘어야 할 첫 번째 저항선이 됐습니다. 그 위에는 21선이 있는 714달러에서 716달러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QQQ가 하루 반등했다고 추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먼저 710달러를 회복하고 이후 715달러 부근에서 종가가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QQ는 6월 고점에서 약 74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705달러입니다. 고점에서 약 40달러, 비율로는 5% 이상 내려왔습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이 정도 하락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폭락과 비교하면 작은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도 처음부터 폭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21선을 이탈하고 반등에 실패하고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면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집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지금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오고 21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락폭만 볼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동평균선을 되찾는 힘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QQQ는 6월 2일 약 745.34달러를 기록한 뒤 현재 70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RSI입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47.6입니다. 70 이상인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도 아닙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기술적으로 강한 과매도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21선과 61선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바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고 RSI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RSI는 매수 신호라기보다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더 내려갈 공간도 남아있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반등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VIX입니다. 7월 22일 VIX는 16.64로 마감했습니다. QQQ가 21선과 61선 아래인데도 VIX는 20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 주식을 던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VIX가 낮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은 약한데 VIX가 낮다면 투자자들이 아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극단적으로 커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시장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VIX 16만 보고 안심해서도 안되고 QQQ 하락만 보고 폭락을 단정해서도 안됩니다. 네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어젯밤 QQQ 거래량은 약 2,300만 주였습니다.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은 약 3,875만 주로 집계됩니다. 평균의 약 60% 수준입니다. 가격은 하락했지만 대규모 투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보면 현재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자도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반등을 확인하려면 가격만 1% 오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보다 늘어난 거래량과 함께 710달러와 715달러를 다시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7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장 내부를 보면 모든 기술주가 함께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1% 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8%, 메타는 약 2.6%, 아마존은 약 1.1% 하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약 2.9% 밀렸습니다. 즉, AI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금이 소프트웨어와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 반도체와 AI 장비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엔비디아는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지수 전체의 공포장이라기보다 종목별 실적과 수익성에 따라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장입니다. 시장 마감 후에는 알파벳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약 1,198억 달러로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시장 예상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약 248억 달러로 82%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AI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과 광고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보유 중인 비상장 기업 등의 평가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설비 투자도 약 449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따라서 알파벳 실적의 결론은 AI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매출은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AI 매출 성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출한 돈이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남는지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반대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약 2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약 33센트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운영이익도 크게 줄었고 잉여 현금 흐름은 약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58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뿐 아니라 로보택시, 인공지능, 옵티머스 로봇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현재 이익과 현금 흐름이 그 기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에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를 함께 보면 현재 시장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AI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 성장, 영업이익, 투자비와 현금 흐름을 모두 증명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기업 실적 외에 가장 큰 변수는 유가와 금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에서 95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약 4.63%에서 4.66%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높아지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장기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미래 이익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스닥 성장주에는 부담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실적과 반도체 수요는 주가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반대로 고유가와 높은 국채금리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하락하고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인텔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텔은 AI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수요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회사는 2분기 매출을 138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로 예상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도 당시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단순한 매출보다 AI 서버 수요, 파운드리 고객 확보, 설비 투자와 하반기 전망이 중요합니다. 인텔이 좋은 실적과 전망을 내놓는다면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지금까지 나스닥을 지켜주던 반도체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텔의 2분기 실적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간 7월 23일 장마감 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QLD와 TQQQ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10달러를 회복하고 이후 714달러에서 716달러 부근의 21선까지 거래량과 함께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기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장중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QLD 적립을 계속할 수 있고 보유 현금 일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QQQ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21선 위에서 하루 이상 버티는지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00달러는 지키지만 710달러와 715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위로도 아래로도 방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RSI도 중립이고 VIX도 낮기 때문에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TQQQ 비중을 갑자기 늘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비중만 커지고 계좌 변동성은 높아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적립금만 계획대로 넣고 추가 현금은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0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거래량이 최근 평균보다 크게 늘면서 VIX도 20을 향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단순한 종목별 순환매보다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TQQQ를 한 번에 크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한 현금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 매수에서 모든 돈을 사용하면 다음 하락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비와 비상금이 섞여 있다면 레버리지 추가 매수보다 현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QQQ는 705달러로 21선과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RSI는 약 47로 중립이고 VIX는 16대입니다. 거래량은 최근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추세는 약해졌지만 시장 전체가 공포성 투매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소프트웨어는 약했습니다. 알파벳은 AI와 클라우드 매출에 강한 성장을 보여줬지만 막대한 설비 투자가 부담입니다. 테슬라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익과 현금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90달러대와 10년물 금리 4.6%대가 나스닥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의 전량 매도할 자리도 아니고 TQQQ를 강하게 추격 매수할 자리도 아닙니다. 먼저 QQQ가 710달러를 회복하는지 이후 21선인 714달러에서 716달러까지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700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고 VIX가 올라간다면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가격 하나만 보지 않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VIX, 금리와 기업 실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QLD와 TQQQ를 추가 매수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21선 회복을 기다리실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